조국 후보자가 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.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. 조국 후보자가 소위 좀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된 논란인데요. 자, 김민지 기자,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2달 뒤인가요?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요. 이건 문제가 없다. 어제 전면 부인에 나섰죠? 그렇습니다. 사실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투자 의혹에 대해서 내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는 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.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검찰 수사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. 조 후보자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.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.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.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.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자,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요.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요. 사모펀드라는 게 나 뭔지를 몰랐어요. 당시에 우리 처가 투자할 때. 나 그래서 이번에 이거 인사검증 준비하면서 사모펀드가 뭔지 몰라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. 공부했습니다. 그런데 조국 후보자 2012년, 7년 전이었죠.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. 아니,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그럼 7년 전에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까?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 운용사죠. 코링크 P라고. 근데 이번에 이름을 알게 됐다. 투자처도 난 몰랐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? 정관에 다 있어요. 명백한 거짓말입니다. 수긍이 되십니까, 박 의원님? 조 후보자 해명? 그러니까 저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에 조국 후보자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오촌 조카도 등장을 하고 처남도 등장을 하고 예. 또 펀드 매니저도 등장을 하고 또 운용사 대표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조국 후보자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고요. 예. 일단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에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건 이제 신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보유하고 있던 직접 투자 주식을 처분해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하다가 간접 투자는 괜찮다. 간접 투자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식형 펀드나 혹은 저런 사모펀드나 괜찮다라는 거를 답변을 듣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. 그런 것이죠. 때문에 예. 사모펀드가 뭔지 아예 몰랐다. 그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나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건 몰랐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사모펀드가 뭔지 아예 몰랐다. 사모펀드 자체를 몰랐다. 예,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저 이제 사모펀드의 코링크 P의 저 운영사의 정관에는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들고 나온 그 운용사로부터 받은 통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어제 해명이었어요.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한 가지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은 2017년 7월에 민정수석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사모펀드로 갈아탄 건데 2017년 3월에 이미 처남이 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사모펀드의 주주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과연 이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. 자, 조국 후보자 어제 본인의 그 의혹 가운데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요. 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얘기했을까요? 직접 들어보시죠.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한 3번 정도를 한 것 같고요.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.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.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.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.
이쯤에서 제가 김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.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지금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그러면 왜 이토록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? 우선은요, 좀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대부분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공적 업무 수행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대부분 백지신탁으로 바꿉니다. 대부분 국회의원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다 그래요. 근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중에서 민정수석 당시에 백지신탁을 선택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조국 수석 혼자예요. 정말 특이합니다. 56억의 재산이 있는 분이 그 한 2년 정도 민정수석 하시는데 얼마나 더 재산을 불리려고 사모펀드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합법적이라고 합니다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. 무슨 돈이 더 욕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특이한 케이스고요. 특이한 케이스다. 그 사모펀드라는 거 아시지만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창구에서 파는 공모형 펀드하고는 달라요. 짬짬이 몇몇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여기에 투자처가 좋다고 하니까 고수익 고위험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. 많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나 특별한 기획이 없으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촌 조카가 총괄 대표 나오고 부인이 나서서 처남한테 돈 꿔주고 하면서 가족 펀드가 돼 있잖아요.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게 보면 거기에 나와서 이 사모펀드 운용자가 주로 했던 사업이 와이파이 사업권 따내고 뭐 태양광 이런 거 사업권 땄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것이 대부분 보면 들어와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선정이 됐다가 취소가 되니까 또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또 따지게 했다는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와 역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이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. 예, 정 의원님 말씀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2017년 7월에 이제 사모펀드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리고 어제 그 답변에서 관급공사 수주받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2017년 8월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액이 60%가 올라갔다, 68% 증가됐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이 1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, 원래 약속은 뭐 70몇 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다 어제 굉장히 힘줘서 강조를 했는데, 그 사모펀드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, 그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지연 이자를 연 15%를 내야 되도록 돼 있고요.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0%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편법 상속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건 의혹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.